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터와 편다송입니다. 네, 오늘은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염블리. 오늘의 삼성전자 1분기 서프라이즈. 네. 자, 오래 보셨잖아요, 시장에. 네네. 야, 이런 서프라이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근데 이제 뭐 아주 뜬금없는 건 아닌데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뭐 메리츠에서 54조도 얘기를 해서 50조 넘겠구나. 50조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뒤에 7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근데 이제 오늘 좀 걱정도 됐던 게 항상 이렇게 너무 실적 좋으면 또 네. 주가가 빠져요. 삼성전자 좀 징크스가. 왜냐하면 그 피크아웃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너무 좋을 땐. 근데 오늘은 다행히 뭐 삼성전자도 여전히 괜찮고 네. 네. 또 거기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는 거 보면 시장에 지금 반도체를 이걸 피크아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건가? 우리가 사실 이제 올해 뭐 CT가 200조 부르고 갑자기 또 300조로 올리고 막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 삼성전자 200조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면 막 300조씩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괴리를 느꼈을 것 같아요. 저게 말이 되나? 어떻게 한 기업이 300조를 벌지?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얘기도 네,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믿지는 못했잖아요, 사실. 네. 100%는. 근데 오늘 57조를 딱 찍는 거 보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야,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네.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기대감으로 올랐다 좀 이게 스물스물해지면서 쉬고 있다가 2차 랠리가 보통 이제 숫자 찍히면서 또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제 의심보다는 좀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아쉬운 거는 외국인들이 좀 늦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오늘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네. 제 생각에 좀 조만간 들어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이 정도 있습니다. 실적이면 들어온다. 네. 근데 보통 1분기가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비수기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 거는 핵심 동력이 있다는 건데 그 핵심 동력을 어떤 걸로 보세요? 근데 이제 예전에 메모리 하면 메모리 3대 수요처가 거기잖아요. 뭐 서버, PC, 이제 모바일인데 네. 근데 모바일 그 이제 각각 3대 3대 3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과 PC가 이제 그동안 좀 주력이었기 때문에 보통 1분기가 좀 이제 그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비수기로 많이 꼽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1분기보다는 이제 그 후 분기가 또 좋았던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AI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서버 쪽이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계절성이 지금 없어요. 그냥 뭐 계속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물량도 없어서 서로 달라는 지금 입장이고 뭐 네. 3년짜리 계약도 맺자 뭐 이럴 정도니까. 단연 계약.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1분기냐 2분기냐 이런 계절성을 볼 필요는 지금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적 같은 걸 보면 전년 동기 대비보다 이제 전분기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아하, 네, 이제 오히려 네, QOQ로 보는 게 QOQ도 엄청난 성장했더라고요. 사실 지난 네. 4분기보다 성장했고 사실 이것도 저도 뭐 아직까지 믿기진 않는데 메리츠증권에서 그 김선우 연구원님이 썼던 이제 내용에도 4분기 이제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04조로 썼더라고요. 4분기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엔 잘 못 믿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분기 100조요. 네, 분기 100조니까. 근데 오늘 57조 찍는 거 보고 네. 저거 불가능한 게 아니겠구나. 충분히 가능도 하겠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실적을 보면서 느낀 게 저도 그동안 뭐 메모리에 대해서는 의심은 한 적은 없는데 진짜 좀 이제 마지막 확인하고 싶은 거는 진짜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 네. 아니면 너무 기대만 높았나? 이걸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오늘 숫자를 보면서 이거는 진짜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구나. 그래서 더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이제는 전년 동분기 대비보다 전분기 대비로 보는 네네.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우리도 미국처럼 분기 연율화 해야겠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럼 전쟁이나 미국의 고율 관세는 이 최대 실적이 나오고 업황이 좋은데 리스크로 작용을 얼만큼이나 하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기업들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또 조선, 방산, 원전, 뭐 건설 이런 섹터들은 그러니까 메모리는 전쟁에서 뭐 완전 자유로운 건 아닌데 영향이 조금 벗어나 있고 나머지 섹터들은 오히려 전쟁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사실 시총들이 제일 커요. 네. 예. 근데 지금 요즘에 좀 제일 못 가는 게 현대차.
현대차 아무래도 네. 로봇 사업을 하지만 본업이 자동차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고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쪽 제외하면은 지금 대부분 업종들이 전쟁의 수혜를 받거나 네. 그리고 옛날 같으면 메모리도 급락했겠죠, 훨씬 많이. 네. 예, 왜냐하면 뭐 PC도 안 살 거고 스마트폰도 나중으로 미루겠죠. 근데 지금 사이클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니까 제가 그래서 전쟁 중에도 미국 빅테크들 이렇게 CEO들 하는 얘기나 저번에 오라클 실적도 그랬고 네. 뭐 마이크론 실적도 엔비디아 젠슨왕 얘기 이런 것들도 보고 또 메타가 투자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해 보면 공통점은 이란 전쟁과 무관하게 계속 투자를 해요. 네. 그냥 여기에 그냥 올인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번 삼성전자 실적에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실적에서도 출하량은 증가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물량이 많이 나간 게 아니라 그 가격이 이제 점프를 해버린 거죠. 네. 그만큼 그 빅테크들이 지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싸게 좀 가져가고 있다. 쇼티지. 예. 그래서 이거는 전쟁과도 무관하고 뭐 전쟁이 장기화돼서 뭐 정말 이거는 걱정이 되죠. 너무 장기화돼가지고 그 김도원 그 연구원님도 그 쓰신 자료 보니까 네네. 이제 유가 뭐 120달러 이렇게 올라가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런 좀 내용도 있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유가가 임계점을 넘어서 금리 인상 가면 이제 빅테크가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건 좀 두렵죠. 그건 두려운데 그것만 아니라면 사실은 메모리는 거기서 좀 벗어나 있고 또 많은 조방원 섹터들은 또 오히려 전쟁 때문에 좀 수혜를 받는 섹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저는 좀 차별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때요? 오늘 실적 발표를 보고 물론 뭐 세부 컴포넌트는 뭐 다음 달에 발표하겠지만 우리가 가격과 물량 있지 않습니까? 물량은 이미 쇼티지고 이 가격의 오름폭이 고스란히 실적에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는데 최근 디램 가격이 살짝 빠진단 말이죠. 그걸 갖고 뭐 재고품이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빠진 건 사실이니까 가격 때문에 서프라이즈인데 지금 현물 가격이 빠진다. 불안할까요? 아니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높은 단계에서 계속 올랐다.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디램 풍기 현상이 빚어지니까 이게 뭐 그 요새 나오는 것 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애플이 지금 모바일 폰에 들어갈 디램을 싹쓸이하고 있다. 그래서 디램 판가가 또 오른 것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빠진 거는 그 PC용 디램인 것 같더라고요. 현물가. 근데 PC용 디램 같은 건 현물 매매 많이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랐죠. 제가 작년에 그 PC 한번 교체하려고 봤을 때가 16GB 삼성전자께 한 6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초에 보니까 올해 1월에 제가 확인했을 때가 3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이게 고정거래가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현물가는 변동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영원히 이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정상화 돼야 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시장이 어떻게 이걸 소화를 할까? 네. 이걸 악재로 받아들여서 아 이제 끝났다. 옛날부터 현물가 꺾이면 고정거래가도 꺾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의 공통적 의견은 그게 아니라 HBM은 현물 매매도 없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고정거래예요. 그걸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오늘 얼마에 사고 내일 얼마에 팔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핵심은 이건데 PC용 디램이 여기서 급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는 또 핵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번에 현물 가격 빠진 거는 오히려 좀 올 게 왔지만 네, 그 과정은 한번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물가 급락했는데 지금 최근 며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급등해 버렸어요. 네. 저점에서 20%나 올랐거든요. 그걸 보면 아 시장은 제대로 이걸 해석하고 있다. 이제 현물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 이 선행 지표는 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이 빅테크들의 네. 투자 의지가 계속 있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질 거잖아요. 네. 다른 기업들은 실적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아 이번에 근데 제가 뭐 실적을 한번 이제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번 그 좀 의외로 제가 좋게 나올 것 같은 게 배터리 같아요. 배터리요? 아 왜냐면 이제 이번 3월 수출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반도체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굉장히 또 좋았던 이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수출이 좀 괜찮게 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2차 전지가 우리나라 내수보다는 해외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본다면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기대보다는 좀 잘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배터리주들 또 굉장히 주가 네. 흐름 보시면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2차 전지가 좀 생각보다 이제 시장이 뭐 요즘에 왜냐면 리튬 값도 오르고 있고 네. 또 거기다가 미국에서 ESS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정부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가야 된다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랑 그냥 ESS는 이게 찰떡궁합이거든요. 떼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같이 네. 붙어 다니거든요. 에너지를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ESS 쪽에 대한 분위기 또 중국 걸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배터리 쪽들이 좀 저는 실적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시총 1위가 반도체고 2위가 바이오고 3위가 2차 전지니까. 네. 네. 2차 전지가 물론 이제 예상대로 잘 나올지는 제가 모르지만 LG엔솔도 곧 발표할 거니까 잘 나와만 준다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강해진다. 많은 산업군에서 이렇게 이란 리스크랑 좀 별개로 네. 굉장히 숫자들이 확인되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이란보다는 실적으로 더 집중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단단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LG엔솔 실적 한 번만 더 확인만 잘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전자와 엔솔까지 보면 그래도 한 단계 레벨업 됐다 실적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저희가 연불리 보시기가 참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좀 무거운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네. 좀 이른 감은 있어요. 트럼프가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이 다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재건이 하반기의 키워드일 텐데 재건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반도체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전력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다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건 수요는 뭐 이제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뭐 휴전 중에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건은 어쨌든 건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로. 왜냐면 이번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재건 테마를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얼마나 많았어요. 네. 근데 안 됐어요. 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 됐고. 근데 설사 거기가 열린다고 쳐보자고요. 거긴 유럽의 동무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유럽의 건설사들도 많고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동 쪽이니까 중동에 이번에 그 카타르 LNG가 파괴됐잖아요. 네. 그걸 해준 국가가 대부분 한국이 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삼성 E&A 같은 기업들이 건설을 해줬기 때문에 그 중동은 한국이 또 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재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한국 건설사들의 먹거리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는 최근에 건설주 강한 게 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HD 건설기계 같은 종목도 네 맞습니다. 뭐 해당되나요? 굴삭기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에 뭐 또 데이터 센터 뭐 파괴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반도체나 이쪽은 핵심은 미국이거든요. 아직은 뭐 중동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건설 쪽이 좀 상당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란 사태 터지면서 원전 건설로 많이 맞아요. 예. 결합됐었는데 재건 쪽으로도 예. 결국 재건의 키워드는 건설이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번 주 전략 음. 질문 드리고 네.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참 어렵습니다. 이제 내일 또 아침 뭐 이거 또 3프로에서도 얘기하시겠지만 내일 아침 9시인가요? 네. 그때까지 결론 안 나면 뭐 발전소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장이 또 한번 충격 받겠죠. 근데 뭐 그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이란에 대한 어떤 소음보다는 그냥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야 진짜 코스피 6천 간 게 그냥 이게 네. 기대감 때문에 간 게 아니었구나. 진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됐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오히려 눌려준다면 이번 이란 전쟁은 삼성전자를 싸게 살 좀 마지막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네. 저번에 16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본다면 또 혹시 빠질 수도 있죠. 뭐 네. 우리가 모르는. 근데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저는 네. 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에 계속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되니까 좀 너무 전쟁보다는 각각의 실적 보시고 또 괜찮은 기업들을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는 좀 그 실적에 좀 우리가 한번 집중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염승환 이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 사후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 지수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오늘의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참 앞자리가 6이 아니고 그 이상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되었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은 중동 사태. 글쎄 과거 통계를 보면 늘 기회였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제 목소리가 기쁘지 않네요. 감격에 죠 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